SN타운이라는 조고요. 앞에 두 분이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살짝 긴장이 되는데 혹시나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의 배회 간호를 위한 해상요법의 적용인데,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주제가 발표됐을 때는 이 글만 읽고는 무슨 소린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저희는 지도교수 타경란 교수님과 대학원생 이혜선 선생님 지도하에 4학년 신윤희 학생과 3학년 김지선, 임나경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발표자 임나경 학생입니다. 저희는 전부 간호학과 학생들이고요. 제가 지금 발표해드릴 저희 발표 순서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간호학과다 보니까 이 치매 노인의 배회 간호를 위한 해상요법을 적용하는 거라서 일단 처음에 간호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간호는 이제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간호는 그냥 이제 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만 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간호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학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이 프로젝트에 접목을 시켜서 요양시설 그 배회로를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구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배우는 간호는 전인 간호와 필요 중심의 간호라는 건데요.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을 시켜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치매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치매는 뇌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기는 증후군이고, 기억력, 사고력, 진압력, 이해력, 계산 및 학습 능력, 언어 및 판단 능력 등을 포함한 고도의 대뇌 피질의 기능성 다발성 장애입니다. 그리고 증상은 기억력 감퇴, 진압력 상실, 실인증, 실행, 그리고 마지막에 배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배회가 이제 치매 노인들 보시면 이제 가끔씩 그냥 일어나셔서 막 목적 없이 돌아다니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배회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배회를 중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치매 노인의 현황이고요. 2010년도를 보시면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가 46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2050년도에 보면 2000명대로 뛰거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 노인 수가 점점 증가하고, 또한 유병률 또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치매 노인의 문제점을 보면은 이제 경도, 중증도, 중증, 최경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치매 노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 비용은 많이 들고 이런 치매 노인들을 안전하게 소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다룬 배회 증상은 이제 치매 노인분들이 막 돌아다니시니까 어떤 시설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억제제를 적용해서 그냥 침대에 묶어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분들의 인권과 또 윤리의식에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치매 원인 질환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치매 증상은 이제 인지적, 정신적, 신경학적, 기타 신체 증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치매 증상의 임상적 경과를 보면은 1기 같은 경우는 최근 기억력 저하, 그 다음에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고 일상생활은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공간 능력에 장애가 생기시고요.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저한 지적 기능 저하과 장기 기억 장애, 그리고 이제 이제 2기부터 일상생활 유지가 조금 곤란해지기 시작하고, 3기 같은 경우는 고도의 인지장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요. 신경학적 이상이 생기는데 경직이라든지 보행 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고요. 실금이나 감염, 욕창 등 신체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3기 치매까지 가신 분들은 잘 걸어다니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배회 증상을 거의 보실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 이제 여기서 보셨다시피 경도 치매가 39.2%고 중증도와 중증을 합쳐서 32%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증도와 중증 치매 환자분들을 2기 치매로 분류를 해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배회를 하시고 또 가장 많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군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환경 이론을 저희가 적용을 시켰는데요. 나이팅게일 환경 이론은 이제 이렇게 Pure Fresh Air랑 Pure Water, 그 다음에 Effective Drainage, Cleanliness, Light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이론을 통해서 배회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또 이런 치유적 환경을 적용을 시켰는데요. 이제 이해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치매 노인의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뭐 배회나 혼동 같은 그런 부적절한 행동이나 공격성 같은 그런 문제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적용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구체적 적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배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치매 노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TV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내용인데요. 컬투의 정찬우 씨 아시죠? 네, 정찬우 씨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었는데 이제 집에서 계속 집에 있으시다가 어느 날 그 배회 증상이 나타나셔서 그냥 문을 열고 나가셨대요. 나가신 다음에 배회를 하시면서 집을 못 찾아오신 거죠. 안전한 배회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냥 길거리로 나가셨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셔서 그냥 계속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다 결국 아사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배회로를 가진 요양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고요. 저희가 구체적 적용을 첫 번째로는 정원, 두 번째로는 복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구체적 적용 정원이고요. 저쪽에는 이제 얇은 연못을 하나 설치를 하고 그다음 오디오 같은 걸 이용해서 물소리를 틀어주고 가쪽으로는 밤나무나 감나무 또 자연 오디오를 이용해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배회를 하시다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벤치, 그 다음에 직접 가꿀 수 있는 텃밭 등을 이용해서 정원을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익숙함을 공간각적으로 느끼도록 햇빛이나 뭐 신선한 공기나 아니면 시야 같은 것을 확보하고 배회 유도를 위한 시야나 향기, 치유적 음악, 자연 소리 등을 이용해서 오감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배회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복도인데 이제 안전을 고려한 디바이스와 회성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용해서 복도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RFID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의 이제 다른 개인 사진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손목에 바코드를 이용한 팔찌를 적용해서 환자분들이 지나가실 때마다 미리 등록해 놓은 뭐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 사진 등을 보면서 이제 배회를 하시면서 이런 걸 보고 따라가시면서 안전하게 배회를 해서 결국엔 다시 안전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고요. 다양한 색채를 이용해서 배회를 유도하였고 자연 채광을 위한 창문을 만들었는데 이 창문은 다 열리지가 않고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열리고 닫고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혹시나 이제 나가는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고요. 또 낙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재도 넘어지셔도 뭐 골절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바닥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인데요. 이제 개인 소품을 배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자연 채광을 위한 창문과 아로마 향을 위한 이완요법을 사용하고 이제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물침대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원래 물침대의 목적은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이 물침대 이렇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저 물침대에 누우면은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힘이 없으셔서 지지를 못하셔서 못 일어나셔요. 그래서 억제대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제 밤에 배회를 하시는 분들을 물침대를 이용해서 이제 배회를 조금 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작용을 하고요. 외국의 사례를 잠시 한 2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게 보겐 그르봄의 평면도고요. 이제 그르봄이라는 건 이제 노인분들이 여럿이서 모여 사시는 그런 집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개인 가운데 이제 큰 거실이 있고 이렇게 옆으로 방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서 효과적인 배회로를 지금 이렇게 돌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옥상 정원 같은 경우는 거주자의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 디자인 요소들이 도입되었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조경과 이에 맞는 설비를 안전하게 갖추고 있고 산책로는 또 자연스럽게 배회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그르봄의 평면도인데요. 식당과 거실을 원래는 분리를 해놓아야 되는데 식당과 거실을 한꺼번에 두고 중정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복도를 연결하여서 역시 안전하게 배회를 할 수 있는 배회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결과의 키워드인데요. 이제 소규모 환경, 친근한 환경, 안전한 환경, 그리고 자긍심 증진과 개성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참고문헌이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지도해주신 타경란 교수님과 또 이혜순 대학원생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또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